네, 오프닝 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만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약간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장세긴 합니다만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 주식 장 함께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현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상현 전문가님, 오늘 좀 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또 그래도 어떻게 하면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지난주 장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968로 마무리를 했고요. 사흘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에 상위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오른 2,968.33의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일과 2일에 이어서 순매수 행보를 이어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613억 원이고 기관이 878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2,71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21.04포인트 오른 998.4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11억 원, 981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2,9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외국인과 기관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친 종목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CI테크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이고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및 판매업 등등으로 2018년 12월 유무선 통신 장비 등을 개발, 제조하는 시그널정보통신을 인수해서 종속회사로 편입한 회사입니다. CI테크는 키오스크 관련주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원격 진료를 강조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에 대통령 당선 시 원거리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원격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격 교육주나 원격 의료주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술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름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유유제약 1우선주 1941년 유한무역회사로 설립돼서 의약품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주력 제약회사입니다. 신약이나 계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을 국내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유유 헬스케어, 유유 메디컬, 유유 테이진 메디케어의 세 개 관계사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유유제약 1우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유유제약 2우, B의 두 주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호흡기 관련주고 이날 유유제약 관련 종목의 강세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뤄낼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828명으로 새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게 주말을 거쳐서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유입이 돼서 국내에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PCR 검사를 하러 갔는데 대기만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많은 검사와 많은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유배약 우비도 동일하게 됐고 역시 같은 이유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종목이나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 또 상한가를 마무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주요 산업이 게임 산업 중 모바일 게임 산업으로 지금 여러 회사와 같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인 게임에는 삼국 블레이드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새로 런칭한 게임 때문에 신규 게임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 것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금요일이죠. 네, 지난 2일에 MB를 스팀과 엑스박스 콘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서 출시를 했죠.
출시 하루 만에 엔비디 스팀 한국 지역 판매 순위 1위가 됐고요. 전 세계 판매 14위를 기록하며 수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로는 이제 이게 그 서버가 다시 증설돼서 2배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 엔빌은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3D 탑다운 슈팅 게임 액션으로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면서 로그라이크 방식을 통해서 다른 게임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게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확인을 좀 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000원에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게임 산업의 특성상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거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리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주식을 2007년 2월에 상장을 했고, 유무선 보안 솔루션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된 거는 그 손자회사 회사죠. 레디버스를 통해서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 중고명품 거래 사이트를 공식 오픈하면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네오리진에 따르면 해당 NFT 기반 중고명품 사이트 VMM은 현재 롤렉스, IWC 등 그 중고 명품 시계 거래가 가능합니다. 롤렉스 같은 경우는 가장 현금화가 쉬운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IWC는 뭐 국내나 해외나 좀 많이 선호하는 시계 브랜드죠. 거래 수단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며 한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가 지원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 이제 NFT, 메타버스, 그리고 웹 3.0 등등이 나오면 일단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물론 뭐 여기 전기차나 2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오리진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금농장 이동 중지가 지금 있는데요. 자, 천안 산란계 농장에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이 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고병합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500m 안의 농장에서 기르는 가금류 23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반경 3km와 10km대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즌 테마주죠. AI 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구제역 등등 시즌이 되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값이 10,000원이 넘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도 이제 뭐 좋은 계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계란값이 10,000원 이상으로 일반 값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랐었는데, 이 주가를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매년 돌아오는 주식들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괌 노선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인천 괌 노선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괌은 사이판과 달리 입국자 격리 면제 제도인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업계는 괌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이 연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경영 상황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원래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14일 혹은 10일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학생 방역 패스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죠.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 시작 일자에 맞추려면 이게 하려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죠. 이게 학원을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시 14일이 지나야 방역 패스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 셋째 주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생기고,
근데 이게 5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즉 2009년생이죠. 여기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데 학교를 가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 학원에 대해서도 점차 이제 그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첨예하게 대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방역 패스로 의한 혜택 등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도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오미크론부터 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글벳입니다. 뭐 중앙 백신이나 등등 그 조리독감 관련주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글벳은 1970년 10월 5일에 개인 기업인 이글케미칼 공업사를 설립을 했고요. 83년에 그 이글케미칼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동물약품 제조 판매 쪽이고 부동산 임대업과 통신 판매업 등은 뭐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살짝 반등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지금 현재는 횡보장을 가고 있는데 이 조리독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리독감 관련주로 뭐 중앙백신과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백신이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백신이 아무래도 조금 그 주가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글벳이라는 회사도 함께 알려드리겠고 자, 뭐 중앙백신과 더불어서 시즌마다 나오는 주식입니다. 파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설립돼서 2000년 7월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면서 주력 사업이 재밌게도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역시 조리독감 관련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뭐 파루는 계속해서 흥보장을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역시 조리독감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흥보장에서 탈출을 할지 시가총액이 낮은 게 좀 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지금 백신 패스, 오미크론 확장에 이은 백신 패스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백신 패스가 만약에 실제로 자녀들에 대해서 백신을 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청담 러닝 같은 교육 관련 콘텐츠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생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학생 전체들에 대한 폭이 큽니다. 학원 운영 및 교육 관련 서비스부 쪽으로 98년 12월 청담어학원을 설립을 했고요. 2002년 6월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 부분과 콘텐츠 사업 부분, 이마트 러닝 기반의 스마트 클래스 사업 부분 등 크게 세 가지로 사업 부분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 그 10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스닥 상장사, 비상장사 9개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상승해서 지금 상당히 그 주가 흐름 자체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그 계속해서 이 확장세가 계속 갈 건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교육 관련주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외에는 없습니다. 오프라인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 온라인 외에는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같이 보시면서 꾸준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저연령층은 어디로 갈 것인가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 에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전용 학습기 기반의 가정용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이스크림 홈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로 학습자의 빅데이터 분석 및 AI 수학과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향후 과학 등 여러 과목으로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 산업 내 초, 중등 교육과정 사교육 시장에 포지셔닝된과 동시에 에듀테크 사업에도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계속해서 횡보장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 이쪽을 좀 계속해서 보시고 학생들이 집에 있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교육 관련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 있는 게임 관련주도 당연히 오를 거고요. 이게 상황이 짙어지면 그 지난번에 그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그 집에서 하는 그 업무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같이 알소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재택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홈쇼핑이나 온라인 그 마트 같은 것도 충분히 확인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추세나 흐름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